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레이님의 두 번째 제보 사연으로 레이님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겪으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본 그 아이. 안녕하세요. 오늘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동네 할인마트에 갔을 때 겪은 일이에요. 초보 중에서도 왕초보 운전자였던 저는 주차마저 서툴렀었기 때문에 마트에 도착한 뒤 후면이 아닌 정면 주차를 해놓고 장을 보러 마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에 탄 뒤 기어를 후진으로 놓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왜 경고음이 울리지? 하고 우왕좌왕하던 저는 모니터에 보이는 한 아이를 보게 됐죠. 주원에 나오는 그 토시오라고 하는 아이 귀신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애가 제 차 뒤편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요즘 애들 겁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한 소리 하려고 차에서 내려서 뒤쪽으로 갔는데 그 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길어야 5초 내외인데 그 탁 트인 공간에서 애가 증발이라도 한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하고 다시 차에 타서 후진을 했죠. 그런데 또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또다시 보이는 그 토시오를 닮은 남자애가 똑같이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의 빛의 속도로 내려서 다시 뒤편으로 갔는데 아예 도망을 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제 차 뒤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누가 있기라도 했던 건지 온기는 고사하고 휑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 직원분에게 차 뒤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직원분이 차 뒤를 봐주셔서 차를 무사히 빼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창문을 내렸는데요. 그 토시오를 닮은 애가 방금 전에 저를 도와주신 그 직원분의 등 뒤에 올라타서는 저를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어대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차를 돌려서 마트로부터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그 애의 생김새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토시오를 빼다 박은 그 기분 나쁜 남자애, 그 애는 아직도 그 마트의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서 자기를 태우고 갈 누군가를 물색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시청자 굿드 찬호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사연입니다. 굿드 찬호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속리산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채널엔 처음 제보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04년의 여름날, 분명 수학여행이라고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학교 재정이 어쩌고 하면서 수련회로 변경이 됐고, 당연하게도 목적지가 제주도에서 속리산으로 변경이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같은 학급 내에서도 수련회를 가지 않는 그부들이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수련회에 갔고 그 일을 겪었으니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겠죠. 2학년 전체 인원 중에서 70% 정도만 수련회에 참가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회 임원이 아닌데도 이런 걸 파악이 가능했던 이유가 수련회 장소로 학교 측에서 빌렸던 호스텔을 3계층만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원래대로라면 4층까지 다 사용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관 역할을 맡은 알바생들은 절대 4층으로는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이팔 청춘들의 호기심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벌써부터 밤에 몰래 올라가자는 악마들의 유혹이 마수처럼 뻗쳐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첫날 밤 아침부터 흙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른 저와 친구들은 몰래 숨겨온 맥주를 한 캔씩 걸치자 몸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면서 바로 잠에 들었는데요. 한참 자는데 누가 머리를 툭툭 쳐댑니다. 뭔가 했더니 반 안에서 최악의 심술꾼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C가 4층에 레이드를 갈 인원들을 추려내고 있었던 건데, 이미 제 친구들은 체육복으로 환복을 마친 채 저를 미친듯이 닥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지금도 이런 스릴과 공포감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시엔 아예 환장을 했었으니 굳이 그 기회를 걷어차고 들어놓을 이유가 1도 없었기에 빨리 환복을 하고 C를 선두로 해서 4층으로 향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불침번을 서는 선생님이나 교관 알바생들이 있어서 드문드문 불빛이란 게 있었지만 4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이 제법 다른 층에 비해 긴 편이었는데 점점 어둠이 내려오자 다들 꿀꺽 하더라고요. 역시 애들은 애들이었던 셈이랄까요. 어찌저찌 4층으로 올라간 C를 포함한 일행들은
복도의 끝을 따라 길게 늘어진 생활실을 각자 한 명씩 맡아서 보고 오기로 했고 저는 거의 맨 끝에 있는 생활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데 다른 방들은 문이 열릴 때 그런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가 들어간 방만 이상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건지 오래된 나무 문이 내는 특유의 기분 나쁜 소음이 저를 바싹 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가 되잖아요. 방이 조금 넓은 편이었는데 그 사각지대 구석 쪽에 웬 여자애가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그 건물의 수련회를 온 학교는 저희 학교가 전부였고 저희 학교는 남탕이라 척 봐도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건물 안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조심조심 천천히 방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구석 쪽에서 슥삭슥 바닥을 무언가로 쓰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얼떨결에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그 여자애가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을 손을 짚으면서 뒤로, 그러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오고 있는 게 보여서 그냥 있는 대로 비명을 질러대며 방 밖으로 도망쳐 나왔죠. 저의 비명 소리는 각 층에 있던 불침번 선생님들과 교관 알바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려버리는 바람에 결국 저와 친구들은 그 새벽에 연병장으로 불려나가 밤새도록 기합을 받았고 다음날 아침 저는 친구들에게 다구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마지막 날 버스에 타기 전에 호스텔 직원으로 보이는 분한테 가서 4층 맨 끝방에서 본 여자애에 대해 말을 하고 걔가 도대체 누구인가 물어봤는데 그 직원분이 정말 봤냐고 하면서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궁금증만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정확하게 못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한 건 그 여자애가 입고 있던 옷, 그러니까 교복이 저희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자 중학교의 교복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2편을 함께 다뤘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마다 그 스타일이나 길이가 천차만별이라 짧게 보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렇게 2편을 한 편으로 묶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